그러면 지금부터 멘봉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자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반부 국기 강준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장 조소연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 중인 20학번 이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재학 중인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안종석이라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인 홍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 진학 중인 21학번 성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재개발부 8기 박연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부 8기 KC대학교 간호학과 함찬우입니다. 본인의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순수하게 이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문과 과목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사회현상을 평소에 좋아하고 이제 수학이나 과학보다는 사회현상과 뭐 국어랑 좀 문과 과목들을 강했는데, 그런 특성들을 잘 살릴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산업공학과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행했던 어떤 연구를 토대로 제 꿈이 교통공학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건축사회환경공학부로 입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AI 보건의료학부인데요. 저는 평소 보건과 IT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건이라고 의사나 간호사처럼 직접 환자를 대하거나 피를 보는 직업은 잘 할 수도 없고 약간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중에 의사나 간호사처럼 직접 환자를 보거나 피를 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AI 보건의료학부를 찾게 되었고, 또 IT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의료와 IT가 합쳐진 이 학과가 저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1학년 때까지는 학과를 정하는 데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경제심리학이라는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나서 경제 경영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동경제학이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공부를 해서 현재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막판에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원서 작성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되게 대학 선택이 기준이 되었던 게 내가 이제 이 학과를 선택했을 때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교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나 복지 그리고 정책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학과 선택을 고민하던 중에 이 행정학과가 뭐 법, 경제, 정치 여러 분야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융합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는 내가 딱 원하는 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통틀어서 입시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입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활동은 2학년 때 진행했던 소논문 프로젝트인데, 이게 자율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 부원들끼리 소논문 주제부터, 그리고 소논문 주제를 정했으면 설문조사를 할지 실험을 할지를 정해서 계획부터 다 세우고 소논문 작성도 하고, 만약에 소논문 작성해서 우수작이 뽑히면 발표까지 해야 되는 되게 긴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게 할 때는 시험이랑도 겹치고 수행평가랑도 겹쳐서 되게 힘들었는데,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내가 이 학과에 이만큼 관심이 있어서 혼자 이런 프로젝트까지 해봤다, 이런 실험까지 진행했다 라는 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입시에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두 가지였는데요.
바로 과학탐구 토론대회 출전과 이제 학생의 활동이었었는데, 이제 과학탐구 토론대회 출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과 친구와 함께 그 대회를 출전했었는데, 이제 그 주체 자체가 이제 과연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가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이제 다른 팀들과는 조금 더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실제로 외국 논문을 찾아가면서 우리나라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근거로 제시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이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캠페인들을 직접 기획해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축제도 기획해 보면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제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교통량 연구를 사실 교수님들께서 면접하실 때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연구를 어떻게 학생들끼리 했냐. 되게 교통공학도 사실 저희 과가 이제 건축사환경공학부라고 이제 토목공학과랑 건축공학이 섞인 과인데, 사실 토목공학과 안에서도 교통공학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가장 교수님들이 이 학생 뭐지 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도서관 봉사활동을 이제 3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이과 학생이라고 그 과학 서적만 찾아본 게 아니라 인문사회 쪽 영역에서 항상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봉사활동은 책 읽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사서 선생님들께서 좀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문사회 책들 보고 읽었던 게 이제 나중에 독후감 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결국에 진로를 이 방향으로 잡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과 관련된 지식이 대학교에 와서도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학의 경우에는 저희는 1학년 때 기초통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학을 포기했었더라면 조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과학 같은 경우도 생명과 관련돼서 보건학 등을 배울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생명도 도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과대학 어느 과를 가셔도 일단 고등학교 때 물리 지식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들한테 여쭤보면 꼭 막 물리 2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수학을 뭐 기하를 안 했는데 뭐 군대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듣고 선배들한테도 여쭤보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물리랑 수학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면 저도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거는 와서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과 과목 특성상 암기가 많은데 자신만의 특별한 그런 암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지 공부법이라고 아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암기력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암기 잘하는 친구들처럼 책만 보고 외우기에는 너무 암기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충분히 내용이 이해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백지에다가 내가 기억나는 대로 암기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적어보고 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그래도 저의 부족한 암기력을 조금이나마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공 적합성에 맞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나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고 없었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나 학과에 존재하는 활동들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했던 활동 하나랑 대학교 때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활동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때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서 이제 확률과 통계 시간에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과연 가짜뉴스를 잘 판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가설 검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었는데, 그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 발표를 계기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기획해보고 캠페인도 기획했었고,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심화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은 교육 정세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지난주에 1인 피켓팅도 갔다 오고 이제 인스타 챌린지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준비 중인데요. 대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좀 더 규모가 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도 이런 교육 정세에 관련된 활동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소논문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는데 이 소논문 프로젝트의 주제가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이 인간의 심리를 기반으로 경제학을 분석하는 거니까 똑같은 립스틱인데 색깔이나 아니면 재질 혹은 폰트의 유무, 배경색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호감도를 조사를 하고 실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모양을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전시를 해놓고 어떤 모양에 더 관심이 가는지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복지 정책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매점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그 매점의 조합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매점의 시스템을 알고자 이제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공공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 인프라의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다양한 기반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수학 연구만 열심히 하겠다 이거보다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접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첫째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논술 대회라든지 아니면 독후감 대회라든지 가리지 않고 문과 대회들도 다 나갔고 과학경시 대회도 물론 나간 경험이 있는데 그게 다 섞여 쓰여서 어떤 융합형 인재라는 제 타이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학과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1학년부터 4학년이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보건 의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일단 1학년부터 4학년이 같이 하다 보니까 선후배 사이도 좋아졌고 선후배 간 같이 알아가는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또 학과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어울렸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막 입시를 시작한 고등학교 1학 학생들을 위해서 뭐 응원 메시지나 조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그 멘토링 공사단에서 제가 입시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입시에 대해서 좀 그 연구를 하고 봤었는데 2024학년도부터 그러니까 현 고1이 적용되는 그 교육과정부터 아니면 이제 대학 입시 체계부터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입시를 여러 해를 겪어왔지만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정신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인드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나는 뭐 논술로 갈 거다 해서 논술만 준비하는 건 아니고 뭐 입시가 아무리 변화해서 수시에 뭐 생기부가 반영이 많이 안 된다 앞으로는 독후감이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최선을 다해본 다음에 안 되면 말고 라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입학하도록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딱 정하고 어떤 고등학교 생기부를 채울지 다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 활동도 해봤고 뭐 멘토링이나 입시 박람회도 많이 가보면서 여러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든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힘드실 때는 잠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기회도 많고 시간도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지난 거니까 성적이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나왔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했고 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생각해서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 나가시고 좋은 고등학교 생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서님이랑 비슷한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지금 막 나왔을 텐데, 그 성적이 조금 안 나왔더라고 해도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막 자기는 이제 수시가 안 된다,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1학년 초반에 정말 대회도 더 떨어지고 동아리도 더 떨어지고 성적도 제 이제 생각만큼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제 자신을 굉장히 자책했던 것 같아요. 왜 넌 남들보다 이렇게 못하냐라고 스스로 굉장히 저를 괴롭혔던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는 저에게 큰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자신 열심히 했다면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스스로 좀 북돋아주고 열심히 하지 못했더라도 이제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입시의 첫걸음을 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진로가 바뀔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최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과 문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대회에도 참여해보고 활동들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 그리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